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시국을 맞은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언급됐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기업을 살리자. 그래서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네.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한 100조 원. 굉장히 큰 자금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야기됐던 27조 원 플러스 알파보다 훨씬 이렇게 커졌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게 이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가 50조 원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돈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 29조 원을 추가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권, 아까 회사채 말씀하셨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유동이 안 되니까 그게 안정자금 한 20조 원. 뭐 이렇게 지금 또 거기다 뭐 단기 자금들 말이죠. 뭐 기업 의무가 같은 뭐 이런 거 하느라고 한 100조 원 정도 네.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피가 좀 돌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에 다 놀라가지고 지금 다 돈이 멈추고 뭐 사실은 생산 소비가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이 뭐 동맥경화랄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외부에 수혈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긴급자금 말 그대로 긴급자금.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양적 완화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이번에 돈을 풀었는데, 근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딱 드러난 게 처음에는 박수 쳤다가 조금 지나니까 아니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을 BC라 그럽니다. 비포 네, 코로나. 네. 그다음 네. 코로나 이후를 애프터 코로나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 공급망, 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러는데 뭐 그게 붕괴가 되고 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 축이 미국, 중국, 유럽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축 자체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자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 조치는 분명히 제가 볼 땐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약효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마 제가 볼 땐 아마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길어봐야 한 3달 정도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워낙 전무후무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고 2, 3개월 정도는 효과를 보겠지만 네. 약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길어질 것 평가를 해주셔서 같아요. 길어질 네, 것이다. 네, 미국이나 유럽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또 사실 그쪽 경우가 뭐 세계 경제를 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게 무너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 생생경제에서 전문가들도 기업의 줄도산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고를 이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회사채 매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수님 먼저 이 회사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사채 쉽게 생각하시면요. 회사가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 채권을 내가지고. 네. 근데 어떤 돈이냐 그런다면 주로 이제 회사가 뭐 시설도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른바 장기 자금 쓸 때. 그리고 이때 기간을 정해요.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확정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수익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금리 자체가 확정이 돼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로 뭐 아까 주식 부분이 있고 지금 말한 회사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민간으로부터 빚을 얻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때 금리와 기간을 확정지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상환 빌리는 기간도 거예요. 정해져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역대 4월 중 최대 금액인 6조 5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그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이 제가 볼 때 가장 좀 역점을 두고 앞으로 아마 효과를 거기서 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회사채가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6조 5천억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회사가 무너지면 그게 바로 대량 실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이런 조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채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금 시장의 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어제죠. 그러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은 이미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상. 필요한 만큼 매입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무한대 양적 완화를 선언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또 그 발표가 미국의 조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제가 보는데요. 네.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가장 악몽이 1920년대 말에 세계 대공황입니다. 네. 근데 그 대공황 정도의 위기가 온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지금 미국이 지금 초기에 자금이 없어 무너지는 거는 결단코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무조건 푼다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채를 미국 연방준비은행,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거기서 사들이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갚아야 하는 빚을 나라가 일단 갚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나라가 갚아주겠다 뜻은 아닙니다. 이게 매입하고 했다고 하는 거는 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일종의 이제 회사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주고 유예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러면 우리가 회사채 누가 살까요? 회사가 불안한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이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우리로 따지게 되면 좀 우량 기업들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코스닥 정도 될까요? 그런 정도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이 자산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대출이 이런 거를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죠. 회사채 매입하면 그 붕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교수님 말씀이 모두 만들고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과정이 남아 있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는 한인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다면서요, 현행법상. 지금 우리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법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좀 불안한 거 네.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는 말이죠. 이 매매 대상의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발행 조건이 완전히 이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법제로 가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또 상황이고 또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연방준비은행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한국은행의 어떤 역할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보다 좀 이 금융시장 안정화에 좀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다 정부가 다 주도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중심으로 갑니다. 네. 그게 예를 들어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해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뭐 못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지금 과연 그게 이대로 가는 게 맞냐 하는 부분은 답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우리는 지금 정부 주도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과 정부가 투트랙으로 지금 이 그렇습니다. 위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응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자, 교수님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법을 바꿔서라도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왜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환원이 한국은행이 무조건 회사채 매입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심사 기능을 당연히 이제 동원을 해야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뭐 회사채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뭘 못한다? 이 금지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한국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우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고 반면에 정부가 모든 게 재정으로 다 지금 하고 정책 자금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낙후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 긴급 사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보다 적극적인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방안을 법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한은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 경우가 이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조사 연구나 이런 기능이 좀 약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이 이제 절반의 어떤 경제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이 그 부분부터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부분들이 좀 한국은행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할 조정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 보고요. 당장에 회사채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은 제가 볼 땐 정부가 이 회사채 중에서 우리 우수한 이런 회사채에 대해 가지고 지급 보정하더라도 그게 한국은행에서 그걸 사들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정부가 지급 보정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완전히 이행이 되는 거. 뭐 정부가 막아지 한다면 이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말고 한국은행도 이 금융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그 방향이 맞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한 불도 끌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앞으로 그렇습니다. 향후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산업은행 통해서 회사채 신속 인수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제일 빨리 될 거예요. 제일 빨리.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정정책, 정부가 쓰는 걸 재정정책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뭐 정부니까 신속하게 집행이 되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했던 거 연장선이에요.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사들여줘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이 증권을 유동화 증권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업이 좀 신용도가 아주 높은데 낮은데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데는 뭐 금리가 당연히 낮을 거고 낮은 데는 금리가 높을 거고 이제 그걸 이제 증권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를 그런다고 뭐 증권회사든 어디든 뭐 보험회사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의 골자입니다, 이게. 피를 정말 빠르게 돌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는 건데. 이거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네. 특징이 있어요. 그 네. 채권 담보보증권 이게 지금 이것과 같은 겁니까? 이건 네, 다른 그런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까? 네, 네, 그런 맥락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물론 이 채권 담보보증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기업에 주로 이제 이 회사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미국 연방준비은행 우리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채권 담보보증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게 되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 있죠. 네.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우는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만 큰 게 아니고 채권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 금융 경쟁력이나 경제적 경쟁력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채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뭐 국채 정도 이렇게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회사 담보보증권을 매개로 한 회사채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서 건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김태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어렵죠. 예. 네. 일반 분들이 용어부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쉽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공부하고 그런가요? 있는데 네, 네.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법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이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하나가 하느니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하겠다. 네.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부분 환매적 채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한국은행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 한 적도 있고요. 네. 세계 금융 위기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이렇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뭐 사실은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네. 뭐 이래서 금융 자체가 다 붕괴할 이런 마당인데 좀 한국은행이 좀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지금 한국은행이 그나마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해서는 좀 해보겠다고 한 거는 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위기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하느니 이번을 계기로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펼치고 본인의 위상을 기관의 위상을 좀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은과 정부에 좀 한 말씀 당부하신다면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정부 경우는 이제 이 긴급 자금을 풀고 하는 부분들은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일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경기 침체는 굉장히 오래 가고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비상경제 지금 1탄, 2탄이 나왔는데 앞으로 3탄, 4탄에 이른바 실물 부분 자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 정도 줘가지고는 그 절대로 대량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 대한 이제 부탁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 경우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계속 템포가 느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통화를 좀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한국은행이 조금 더 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물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기를 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고용 지원 대책이 더 그렇습니다. 보강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해는 템포를 조금 빠르게 실물 네, 경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합한 하는 거죠. 정책들, 기업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쉬운 설명,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국대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채널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식품 전문 변호사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 김태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걱정 많이 크시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어디 나가지 못해 너무 답답해하는데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생경제 들으면서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타가고 어떠십니까? 지친 피부를 위한 하루 한 팩,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일명 김명숙 아나운서 팩 테미스 센텔라 마스크팩 31분을,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 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가족 행복한 만두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물의 축제 컬링왕국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돼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네요. 건강한 먹거리 김수경 박사의 하루 한 끼 완전 생식,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대복 김치, 커플 주얼리 쇼핑몰